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강수량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책 42쪽에서 46쪽까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봄은 3, 4, 5월, 여름은 6월에서 8월까지입니다. 가을은 보통 9월, 10월, 11월입니다. 겨울은 12월, 1월, 2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추구기인데요. 추구기는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에 발명된 기구입니다. 세계 최초의 강우량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내릴 강, 비유, 헤아릴 양. 강우량이라는 것은 일정한 장소에 일정 기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우자는 비우자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 때 각 지역의 강우량을 재는데 이 추구기가 사용되었는데요. 추구기를 만든 까닭은 비의 양을 측정하여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몇 월 달에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지 알아내서 그 이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죠. 비의 양을 측정하여 농사 짓기에 활용하기 위해서 추구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릴 강, 물수, 헤아릴 양. 강수량은 일정한 장소에 일정 기간 동안 내린 눈, 비, 우박 등의 양을 강수량이라고 합니다. 숫자는 물숫자이지요. 눈이나 우박 등이 녹으면 물이 됩니다. 그래서 강수량은 비의 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강수량은 내린 눈, 비, 우박 등의 양을 강수량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색이 파란색으로 진해질수록 강수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왼쪽 아래 봄내를 보면 하늘색 계통의 색깔이 연해지거나 진한 갈색이 될수록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이상인 수는 5와 같거나 큰 수 5, 6, 7, 8, 9를 의미합니다. 지도에서 연평균 강수량이 1400mm 이상인 지역을 찾아봅시다. 즉 1400mm보다 같거나 더 많은 지역은 보면은 하늘색 계통의 색깔이 진해지죠. 찾아보면 우리나라에서 서울, 강릉 지역, 남해안의 지역이 1400mm 이상인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연한 하늘색은 1200에서 1400 그 사이지요. 제주도에서 제주시와 서귀포도 강수량이 1400mm 이상인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 미만인 수라는 것은 5보다 작은 수를 의미합니다. 1, 2, 3, 4. 지도에서 연평균 강수량이 1000mm 미만인 지역이라는 것은 1000mm보다 작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갈색 계통의 색깔로 칠해진 부분이 연평균 강수량이 1000mm 미만인 지역입니다. 지도에서 살펴보시면 중강진, 평양, 청진 등을 포함한 북한 지역이 강수량이 1000mm 미만인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지요.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지요.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북쪽보다 남쪽의 강수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북한 지역은 거의 갈색 계통의 색깔인데 우리나라 남한은 대부분 푸른색 계통의 색깔로 칠해져 있지요.
우리나라 강릉과 제주도 이 지역은 1400mm 이상이지요. 청주, 대구, 내륙 지역은 강수량이 1000에서 1400 정도이지요. 우리나라 해안 지역은 대표적인 곳 강릉 지역과 서귀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륙 지역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육지 지역을 내륙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도에서는 청주, 전주, 대구, 광주, 서울, 춘천 이런 지역들이 내륙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안 지역과 내륙 지역의 강수량을 비교해 보면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보다 강수량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구 근처 지역은 푸른색 계통의 색깔이 아니지요. 즉 강수량이 1000에서 1200mm 사이인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강릉이나 서귀포는 굉장히 강수량이 많지요. 이번에는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강수 분포 그래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울 월별 강수량 그래프인데요. 강수량 그래프에서 가로는 월을 나타냅니다. 세로는 강수량을 나타냅니다.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중강지, 서울, 울릉도, 서귀포 지역의 강수량을 나타낸 막대 그래프입니다. 중강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겨울철에 추운 지역입니다. 겨울철의 강수량을 살펴봅시다. 겨울철은 12월, 1, 2월이죠. 강수량이 가장 적은 계절은 어떤 계절입니까? 여름이지요. 여름이 아니고 겨울이지요. 여름과 겨울의 강수량 차이가 큰 지역은 어디입니까? 강수량 차이가 크다는 말은 비의 양이 굉장히 차이가 큰 지역입니다. 서울이지요. 서울은 겨울철에는 강수량이 매우 적은데 7, 8월 달에 강수량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월에) 1월의 강수량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곳은 어디입니까? 중강진, 서울, 서귀포는 울릉도에 비해서 강수량이 적지요. 1월달 강수량이 4지역 중에서 가장 많은 곳은 울릉도입니다. 울릉도의 강수량을 보면 막대 그래프가 다른 지역은 이렇게 여름철에 강수량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런데 울릉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1년 내내 강수량이 고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강수량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300mm 정도입니다. 세계의 연평균 강수량은 880mm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비가 더 많이 내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역별 강수량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귀포 지역 1800mm 이상, 북한의 가장 추운 지역 중강지는 800mm 미만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귀포 지역과 중강진 지역의 강수량은 1000m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중강진, 평양, 청진, 북한 지역은 강수량이 1000mm 미만이지요. 부산과 제주도, 우리나라 남해안,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은 강수량이 1400mm 이상입니다. 대체로 남부지방은 강수량이 많고 북부지방은 강수량이 적습니다. 강수량이 많다. 북한 지역 북쪽 지방은 강수량이 적다.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은 강수량이 1300mm 이상입니까? 미만입니까? 이상이지요.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은 1300mm 이상으로서 강수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이번에는 해안 지역과 내륙 지역의 강수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곳 강릉과 서귀포지요. 내륙 지역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육지 지역을 의미합니다. 지도에서 보면 춘천, 서울, 청주, 대구 이런 지역이 내륙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주, 대구 내륙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 강수량이 더 많을까요? 지도에서 보다시피 강릉과 제주, 해안 지역이 청주, 대구 내륙 지역보다 강수량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구 근처는 1000에서 1200mm 강수량이 적지요. 이쪽에 낙동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낙동강 중류 상류 지역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비가 적게 오는 지역입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서쪽 지방과 전라남도 서해에 있는 섬들도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낙동강이 어디쯤인지 지도를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구와 대구 주변 지역이 비가 적게 내리는데요. 지도에서 보면 이쪽입니다. 이쪽이죠. 낙동강은 안동 근처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남쪽으로 남해안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이쪽 낙동강 하류는 이쪽은 낙동강 하류이지요. 낙동강 하류는 비가 많이 내립니다. 낙동강 이쪽이 상류 지역입니다. 낙동강 상류, 중류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입니다. 낙동강 중류, 상류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온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계절별 강수량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서울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른 강수량의 차이가 커서 연평균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여름에 집중됩니다. 7, 8월 달에 강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강수량이 1년 내내 골고루 있는 것이 아니라 강수량이 여름철에 많습니다. 1년 강수량의 절반이 여름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기도 하지요. 즉 7, 8월 달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여름에는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립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철마다 홍수가 지역별로 약간씩 발생하기도 하지요. 우리나라 겨울에는 대체적으로 강수량이 적습니다. 강수량이 적다는 것은 겨울에 비나 눈이 적게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지역 구분인데요. 천년관을 중심으로, 천년관이 이쪽쯤 되지요. 천년관의 약간 동쪽 지역을 여기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관동지방이라고 하는데요. 관동지방에 가장 우리나라 남한에서 큰 산맥이 있는데요. 태백산맥입니다.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서쪽 지방은 이쪽 서쪽 지방은 영서 지방이라고 하고요.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동쪽 지역은 영동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울릉도, 이쪽은 제주도.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와 땡땡지방, 울릉도 지역은 비나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영동지방이지요. 제주도, 영동지방, 울릉도 지역은 비나 눈이 많이 내려서 겨울에도 강수량이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아주 많은 게 아니라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눈이 많이 내린 지역은 태백산맥의 동쪽인 영동지방과 울릉도는 겨울에 눈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내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눈이 많이 내려서 1m 이상 내릴 때도 있습니다. 울릉도는 눈이 1m, 2m 정도 눈이 쌓이기도 합니다. 울릉도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1년 내내 100에서 200 강수량이 고르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울릉도는 특히 겨울에도 강수량이 많습니다. 겨울에 강수량이 많다는 것은 비나 눈이 많이 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겨울이니까 눈이 많이 내린다는 의미이겠지요. 우리나라에서 강수량과 관련된 생활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수지인데요. 저수지는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둑인데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봄, 가을, 겨울에는 쓸 물이 부족합니다. 저수지에 둑을 쌓아서 인공적으로 물을 막아 놓은 시설을 저수지라고 합니다. 봄에 물이 부족할 때 저수지에서 물을 논으로 끌어다 모내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터도듬집인데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집이 물에 잠기는 것을 막으려고 집 터를 주변보다 높여서 지은 집입니다. 사진에서 보면 돌을 쌓은 다음에 그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터를 높게 돋운 거지요. 터를 돋우어서 그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는 이렇게 높게 터가 이렇게 돋우어서 많이 보이지요. 비가 올 때 주변에 물이 차올라도 터를 높게 돋우면은 비가 와도 집이 물에 잠기지 않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울릉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전통 가옥입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 울릉도에서는 눈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집안에서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설치한 외벽이 있는데요. 이 외벽을 우대기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우대기 집입니다. 우대기는 가옥의 바깥쪽에 지붕, 여기가 지붕이죠. 지붕의 처마 끝에서부터 땅에 닿는 부분까지 둘러치는 벽을 우대기라고 합니다. 바깥쪽에 둘러치는 이 벽을 우대기라고 합니다. 우대기 안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대기의 안을 살펴보면 약간의 공간들이 있는데요. 우대기 안쪽에는 공간이 있어서 눈이 많이 와도 내부 집안을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우대기 안에는 연료나 식량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장작을 쌓아놓기도 하고 식량을 쌓아놓기도 하지요.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린 모습인데요. 우대기는 울릉도에서도 나리 분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리 분지는 눈이 3m 이상 쌓이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눈이 많이 내리지요. 여기 처마 끝에서 바깥에 둘러친 이 벽을 우대기라고 합니다. 우대기 바깥으로 쌓인 눈이죠.
이거는 설피입니다. 설피는 태백산맥의 동쪽 지역인 영동지방이나 울릉도와 같이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 발이 눈에 빠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신은 덧신입니다. 신발 아래에 또 신는 신입니다. 발이 푹푹 눈에 많이 빠지지 않도록 신는 신발입니다. 설피입니다. 이번에는 기후 그래프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후 그래프라는 것은 기후 자료를 점, 선, 막대 등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낸 것입니다. 기온은 주로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고 강수량은 막대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사회책 45쪽 아래에 서울 서귀포 표 자료를 보고 기온은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고 강수량은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볼까요? 서울은 7, 8월 달에 24.9, 25.7도이기 때문에 꺾은 선 그래프를 이렇게 대충 그려주면 됩니다. 강수량은 394니까 이 정도 400에 가깝게 그리고 364, 350보다 조금 넘게 막대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서귀포에 11월, 12월 기온은 14.1도, 14.1도이기 때문에 왼쪽이 기온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14.1도 이 정도의 점을 찍어야 되겠죠. 12월 평균 기온 9.3도, 9.3도니까 10에 가깝게 점을 찍고 꺾은 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11월 강수량 71.4, 71.4이기 때문에 여기가 오른쪽이 강수량이기 때문에 71.4이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요. 45.1, 50보다 좀 작게 그려야 되겠지요. 서울 서귀포 중에서 1월에 더 따뜻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자, 1월달 기온을 보기 위해서 자, 왼쪽이 기온을 나타냅니다. 서울의 기온은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냈기 때문에 1월달 기온은 약 영하 2도씨 정도 되지요. 서귀포의 1월달 기온은 약 7도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지역 중에 1월에 더 따뜻한 지역은 서귀포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과 서귀포 중 연중 기온 변화가 더 적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꺾은 선 그래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맨 아래쪽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달은 1월달입니다.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달은 8월달인데요. 이 폭을 살펴보면 이 정도 됩니다. 서귀포 지역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것은 1월이죠. 그 다음에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달은 8월인데요. 폭이 이 정도 됩니다. 서울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 서귀포 중 연중 기온 변화가 더 작은 지역은 이 폭이 더 작은 지역은 서귀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서울은 기온 변화가 1년 동안 더 큰 지역이고 제주도는 서울에 비해 1년 동안 기온 변화가 더 적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폭이 크고 폭이 적지요. 1월에 강수량이 두 지역 중 더 많은 곳은 어디입니까? 강수량을 살펴보면 서울의 강수량은 대충 약 20mm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귀포 지역의 강수량은 오른쪽을 봐야 됩니다. 50mm보다 더 많지요. 약 대충 60mm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월에 강수량이 더 많은 곳은 서울보다 서귀포가 훨씬 더 강수량이 많지요. 이번에는 7월 강수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7월의 강수량은 오른쪽을 살펴보면
약 400mm 정도이지요. 서귀포의 7월의 강수량은 약 300 좀 넘으니까 310mm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지역 중 강수량이 더 많은 곳은 7월에 강수량이 더 많은 곳은 서울입니다. 정리하면 1월 달의 강수량은 서귀포가 더 많습니다. 7월의 강수량은 서울이 더 많습니다. 서울의 1년 동안 평균 강수량을 모두 더해봤습니다. 1450.6mm가 나옵니다. 서귀포의 1년 강수량을 모두 더하면 1922.7mm가 됩니다. 서울은 바다에서 먼 내륙 지역이고 서귀포는 해안 지역이지요. 정리하면 해안 지역인 서귀포가 내륙 지역인 서울보다 강수량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보다 강수량이 많습니다. 약 500mm 정도 더 많지요. 내륙 지역, 해안 지역, 우리나라 서귀포시는 해안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울보다 연평균 강수량이 많습니다. 8월 달의 평균 기온 서울입니다. 8월 달의 평균 기온 서귀포지요. 8월 달에 서울과 서귀포 중 어느 지역이 여름철에 더 덥습니까? 자,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은 이 점이 서귀포 지역이 더 위쪽에 찍어져 있죠. 서귀포가 여름에 더 덥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귀포가 여름철에 서울보다 더 더운 까닭은 서귀포가 서울보다 위도상으로 남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1월) 달에 평균 기온을 비교해 보면 서귀포가 더 서울보다 겨울에 더 따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월 달 평균 기온은 서울이 영하인데 서귀포는 7도씨 정도로 영상 기온이죠. 자, 서귀포가 겨울에 더 따뜻한 이유는 서귀포가 서울보다 위도상으로 더 남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기후의 특징을 알고 기후 예보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회교과서의 46쪽에 이런 글들이 나와 있는데요. 빈칸에 여러분이 들어갈 말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책 46쪽에 일기예보 대본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너무 문장이 많으니까 한 문장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겨울철 기후의 특징입니다. 오늘도 어느 쪽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 몹시 추운 하루가 되겠는데요. 우린 북서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온다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춘천 지역은 기온이 영하 몇 도씨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우리나라 겨울철에는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 즉 북서쪽에서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겨울에 북서풍이 불어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겨울철 기후의 특징. 겨울철에는 외출하실 때 무엇을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무엇을 착용해야 될까요? 목도리와 장갑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있겠지요. 강릉 지역은 무엇과 무엇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높아 비교적 겨울철에 다른 지역보다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태백산맥과 동해입니다. 그러면 배운 것을 복습해 봅시다.
땡땡산맥이 강릉은 땡땡산맥이 겨울에 불어오는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기 때문에 강릉은 서해안 지역보다 더 따뜻했지요. 태백산맥이 겨울철에 불어오는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기 때문에 강릉은 겨울철에 서해안의 지역보다 비교적 따뜻합니다. 겨울에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기온이 높은 까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해는 수심이 깊어 겨울철에 바닷물의 온도가 천천히 내려갑니다. 서해는 수심이 얕기 때문에 바닷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똑같이 북서풍이 불어오면 바닷물이 빨리 식습니다. 즉 바닷물의 수온이 빨리 내려갑니다. 정리하면 겨울철에 동해바다의 수온이 서해바다의 수온보다 높습니다. 강릉시는 태백산맥과 따뜻한, 실제로 그렇게 따뜻한 건 아닌데 서해안의 바닷물보다 약간 더 수온이 높은 동해 바닷물로 인해 우리나라 서해안의 다른 지역에 비해 겨울철에 덜 춥고 좀 더 따뜻합니다. 울릉도는 올 겨울에도 여전히 무엇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실제로 울릉도를 찍은 사진입니다.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지요. 우대기는 울릉도 나리분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고 울릉도 나리분지는 눈이 3m 이상 쌓일 때도 있습니다. 우대기 바깥쪽으로 쌓인 눈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